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끔찍한 고통은 고금을 막론하고 존재였는데요. 그리고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아픔을 단장의 슬픔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뜻인데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픈 마음을 어찌 헤아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1989년 MBC 강변가요제에 참가한 이후 가요계에 데뷔한 진시모는 초창기에는 발라드 가수였으나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습니다. 1996년에는 KBS ATV 1일 드라마 며느리 삼국지의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2022년에는 K문화예술대상 성인가요 부문 성인가요 최고인기 가수상을 수상했죠. 하지만 최근 막내 아들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진시모는 둘째 아들을 갑자기 떠나보냈다고 밝히며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것도 운명적이었다. 아이가 가고 나서 장례 치르고 49제도 안 지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망 원인에 대해 사고는 아니고 아들이 혼자 외국에 살았다. 혼자 있다가 심장마비가 왔는데 늦게 발견이 됐다. 병원에서 이틀 있다가 갔다. 오전 7시 비행기로 갔을 때는 이미 떠났더라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가는 모습을 못 봤다. 마지막 얘기도 못 듣고 그래서 미안하고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는데 라며 울컥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수 활동 때문에 아들에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진시모는 돈 벌려고 애를 같이 키우지 못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갈 수 있는 곳은 단지하밖에 없었다. 7, 8년을 이사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애와 함께 하지 못했다. 노래가 잘 되면서 돈 벌고 4천만 원 전세방에 살 때 그때 잠깐 데려와서 있다가 애가 유학을 갔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큰아들과 막내아들, 아내가 어릴 때 가서 유학을 오래 했다. 애들이 원해서 했다. 거기서 아들이 사회생활을 하니까 통화랑 문자만 주고받았다. 저도 가봤는데 잘 살고 있더라. 얘는 걱정 없구나 그러고 있었다. 그러다 이런 일을 당하니까 지금도 꿈인지 생시인지 전화기로 문자나 카톡이 오면 얘가 했나 하고 보게 된다며 그리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옷 디자인해서 만들고 히트도 치고 그랬다. 아빠 나 아파트 샀어 이랬다. 26세인데 가봤는데 옷도 세상에 없는 옷을 만들어 히트치고 자기 차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이래서 아빠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이러나 싶었다. 아빠 내가 나중에 차 사줄게 이러고 있었다. 전화해서 잘 있다고 하면 그 말을 믿었다. 외로운 건 없는지 물어보고 대화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토로했는데요. 진시모는 지금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기억력도 많이 없어졌다. 아직도 아들한테 연락이 올 것 같다고 슬퍼하며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믿어줬다. 힘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싶다며 오열했습니다. 이를 듣던 무속인은 아이가 아버지한테 많이 고마워한다. 눈 감는 순간에 아빠를 보고 싶어 했고 손잡아 보고 싶어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진시모는 너무 불쌍한 아이다. 따뜻한 밥 한 끼 해주고 싶었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속인은 짧은 순간에 행복한 생각을 했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라면 끓여 먹고 반찬은 없었지만 식구가 앉아서 밥 한 끼 먹었던 추억을 담고 갔다. 아빠 힘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힘내라고 한다라고 위로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연예계에는 이렇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의 사연이 꽤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장수 MC였던 송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아픈 사연을 고백한 바 있죠. 송혜는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학교 2학년 21살 어린 나이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는 평소 오토바이를 좋아하던 아들이 나 몰래 엄마를 졸라서 오토바이를 사게 됐다. 한남대교를 지나던 아들은 빗길에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면서 눈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전해 들었는데 수술실에 들어간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는 아버지 살려줘였다. 아직도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들을 잃은 송혜의 충격은 극심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하려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송혜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보고 싶은 마음에 그만 낭떠러지로 몸을 이끌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아들이 도와준 것인지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져 바위 틈에 있는 소나무에 걸려 가까스로 다시 살아났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박영규는 2004년 드라마 해신 이후
5년가량 되는 긴 시간 동안 공백을 가졌습니다. 그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그는 아들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이후 영화로 복귀한 그는 5년 전 외아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너무 많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모든 것을 피했다. 햇수로만 5년이 넘었는데 그때 이후로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박영규는 또 요즘 신종플루로 아들을 잃은 이광기를 화면에서 볼 때 그때의 생각이 나 너무 많이 울었다. 겪지 않은 사람은 그 슬픔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이다. 촬영하면서 다시 얼굴에 미소를 찾게 되고 에너지를 다시 갖게 돼서 너무 행복한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영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광기의 아들이 신종플루로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이들이 충격에 휩싸였었는데요. 2009년 11월 그의 첫째 아들이 감기에 걸려 감기약을 먹고 있었는데 좀처럼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 병원에 아들을 데려가 보니 당시 범유행했던 신종플루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치사율은 0.1% 정도로 웬만한 독감보다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 그리 위험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처음부터 그 증상을 감기로 오인했으며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아 타미플루의 복용이 늦어진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아들은 인공호흡기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아빠와 정상적인 소통을 했지만 며칠 뒤인 아침에 7살의 어린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누나가 동생의 영정사진을 직접 들고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생전 아들은 이광기의 동료들과 안면이 있었는데 이를 말해주듯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비보를 전해들은 박미선, 김태원, 송은이, 김영호, 김구라 등이 달려와서 이광기의 슬픔을 위로했습니다. 이후 이광기는 2009년 12월 중순까지 한 달 여간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출연하던 해피타임에서 잠정 하차했는데요. 이 시기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보냈다고 추후 알렸습니다. 이후 그는 방송에 출연해 아들의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는데요. 2년간 필리핀에서 유학 생활을 한 아들은 귀국 후 길거리 캐스팅이 됐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이광기라는 것을 모르고 캐스팅 매니저가 그의 아내에게 명함을 줬고 명함을 보니 이광기와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매니저는 아역스타를 배출하는 전문가였고 꼭 프로필을 찍고 싶다고 하여 가족 사진도 찍으면서 아이의 프로필을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프로필 사진이 나오고 난 뒤 그 사진은 아들의 영정 사진이 되었죠. 그는 또 아들 떠난 후에도 법적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잃으신 분들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적 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자신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아들의 취약 예비 통지서가 날아왔고 아들이 없는 그 상황이 가장 참담했다며 힘들게 과거를 끄집어냈는데요. 또 아들의 보험금이 들어왔는데 이는 그의 마음을 또 다시 무너지게 만들었죠. 이후 그는 봉사활동을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 또 다른 느낌을 얻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그가 봉사를 떠난 IT에 지진이 일어났고 아이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데 그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보험금이 조금이나마 저 아이들에게 가면 저들에게 기쁨이고 선물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던 그는 아내에게 기부하자고 말했고 그렇게 아들의 보험금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자식을 잃는 슬픔은 쉽게 공감하기도 위로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디 먼저 떠난 그들이 아픔 없이 그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